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퇴직연금에 제가 실제 가입해서 5년 정도 투자해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1월경에 저는 존니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년 정도 존니 대표님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운용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가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운영되는지, 투자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가 존니 대표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투자 철학에 따라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 회사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의 운용이 모두 좋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 메리츠 스몰갭 펀드의 운용 보고서를 몇 년치를 추적하고 기록하였는데요. 3개월마다 나오는 이 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 또는 파는지, 매수 및 매도 수량은 어떤지, 대략적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 등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이 3개월마다 나오는 운영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각 펀드의 보유 종목 및 수량, 단가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취합해서 몇 년에 걸쳐 보유 종목이나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인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매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존니 대표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투자 철학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종목들로 펀드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운영 현황도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다른 여러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내역들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형자산운용과 에셋플러스의 펀드가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이 두 개의 회사를 추가해서 총 3개의 회사 펀드로 퇴직연금 DC형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 지금 만으로는 4년째, 횟수로는 5년째 투자 중인 퇴직연금 DC형의 투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 원금은 대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평가금은 한 6,600만 원 정도이고, 가입 이후 수익률은 40% 정도에 해당됩니다. 세부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여의 기간 동안을 투자해오면서 느낀 점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즉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려는 펀드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내가 가입하려는 펀드의 운영 철학이나 방식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퇴직연금을 투자하려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증권사와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몇 년치씩 다운받아 확인했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의 많은 펀드들의 운용보고서를 보며 느낀 것은 고객의 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증권사와 펀드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증권사의 많은 펀드들이 마치 개인들의 단타 계좌를 연상시키는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중한 퇴직금을 펀드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내가 가입하려는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입할 펀드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내가 가입한 펀드에 믿음이 생기고 펀드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는다거나 내가 가입한 펀드나 운용사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접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의 경우도 13년간 수익률이 2800%에 달했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3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를 만나고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좋은 펀드에 가입한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어쩌면 10년여간의 지루한 박스권을 탈출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비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코스피가 거품이라면 지금 투자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섣부른 투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통해 투자를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 정도는 거치시면서 내가 투자하게 될 회사와 펀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